이 영상은 전기실무 기초 두 번째 영상으로 이제 막 전기실무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들을 소개합니다. 전기 전공자가 현장에 나가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 업무들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지식을 전달합니다. 앞의 영상에서와 같이 전기 안전에 대한 의식과 공기구와 측정 장비 그리고 자재와 부품에 대한 이해로 실무에 임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전기 분야 현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유, 탄수화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기기는 수동소자인 RLC와 능동소자인 반도체 그리고 절연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 L, C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장비로는 멀티미터와 RLC 미터가 있습니다. 저항 R의 사양은 저항값과 소비 전력으로 나타내는데 그것은 저항값은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값을 결정하고 소비 전력은 저항의 종류를 선택함으로써 흐르는 전류로 발생된 열에 의해 소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리액터 L은 전류형 소자로서 회로에서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직류에서는 도선 역할을 하고 교류에서는 역기 전력을 발생시키며 전류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며 사용 시에는 회로의 전류를 충분히 흘릴 수 있는 전류 용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리액터는 사용 중에 소음이나 진동을 발생하므로 확인하여 절연제가 이탈하거나 소음이 65dB 이상이면 교체합니다. 콘덴서 C는 전압형 소자로서 회로에서 병렬로 연결되고 전류를 앞서게 하는 역할을 하며 사용에 있어 과전압에 의해 콘덴서가 소손되지 않도록 전압 사양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동소자의 각 R, L, C는 순수한 값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서로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콘덴서의 등가 회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설비나 전기기기의 고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먼저 저항 측정을 기본으로 합니다. 저항 측정에는 권선저항, 상간저항, 선간저항, 첩지저항, 첩속저항, 절연저항 측정이 있습니다. 저항 측정은 회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상간 또는 선간의 불평형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합니다. 전동기의 권선저항, 발전기의 권선저항을 측정하여 회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각 선간의 권선저항이 일정하여 선간저항이 평형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납축전지의 연결 단자대의 접속저항은 아주 작기 때문에 저저항의 측정은 마이크로 옴메터로 측정합니다. 첩속저항이 크게 되면 흐르는 전류량에 비례하여 열이 발생하여 기기가 과열로 인해 소손되거나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절연저항과 변압기 절연유 내전압 시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설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 1kV당 최소 1메가옴 이상의 절연저항이 요구됩니다. 절연체는 유전체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절연저항 측정 시 시간이 지나면서 절연저항 값이 서서히 증가하게 됩니다. 분국지수 시험은 1분 동안에 측정된 절연저항과 10분 동안 측정된 절연저항을 이용하여 절연저항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IEEE 권고 시험 중 하나로서 온도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분국지수 PI 값이 2 이상은 되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만일 1분 측정 절연저항이 5000메가옴 이상이면 분국지수 PI 시험은 IEEE 스탠다드 43에 의거하여 PI 값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절연저항은 설비의 사용 시간에 따른 절연저항 결과값을 관리하면서 급격한 변화 시점을 파악하여 절연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분국지수 측정 시험은 직류전류 시험으로서 저전압의 사용 전기설비에는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1분간 절연저항을 측정하면 되지만 고전압용 전기설비는 직류 1000V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10분간 측정합니다. 전기설비의 절연 진단을 위해서 고전압을 인가하여 절연 내력 시험을 실시합니다. 참고로 공기의 절연 파괴 전압은 20도씨 1기압에서 직류는 cm당 30kV, 교류는 cm당 21kV만큼의 선간의 이격거리가 필요합니다. 전련물의 절연저항 확보는 스페이스 히터를 가동하거나 온풍기를 설치하여 권선 내부로 훈훈한 바람을 불어넣고 가열하여 절연을 확보합니다. 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의 내전압 시험은 절연유의 파괴 전압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변압기의 절연유 시료 채취는 주입 후
24시간 경과 후 하부 탱크에서 2회 채취합니다. 5분 이상 경과 후 1분 30초 간격으로 5회씩 내압 시험을 실시합니다. 동일한 시료로 5회 시험하고 시료를 교체하며 시험 후 1분간 안정시키고 시료는 2회 교체하고 총 10회의 시험을 하여 각각 처음의 값을 제외한 8개의 측정치를 평균합니다. 전극의 직경이 12.5mm 구상 전극을 사용하고 전극 간의 간격은 2.5mm, 유면 높이는 20mm로 하여 전압을 1초당 3kV 정도의 비율로 상승시켜 시험합니다. 판정 기준은 신유의 경우에는 50kV 이상, 사용료의 경우에는 30kV 이상이면 됩니다. 전련 재료는 과도 전압을 제한하고 유해한 전압 및 전류를 전기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재료로서 기체, 액체, 고체로 구분합니다. 전련 내력은 전련제가 전기적으로 도전되지 않고 사용 전압에 파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대 전압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업무 중에 하나로 전선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 전선에는 단선, 연선, 케이블선, 절연전선, 나전선이 있습니다. 전선의 접속 방법은 트위스트 접속, 브리타니아 접속, 쥐꼬리 접속, 링슬리브 접속,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한 접속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선의 접속부는 과열을 피하기 위해서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아야 하고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련 테이프는 전선을 서로 접속하여 노출된 부분이나 피복이 손상된 부분 등에 감아서 외부와 전도체의 접촉을 차단할 때 사용합니다. 주로 비닐 테이프와 고무 접착 테이프가 있고 고전압에는 고무 접착 테이프를 감고 그 위에 비닐 테이프를 다시 감아 이중으로 절연 처리를 하며 테이핑은 반쪽씩 겹쳐서 2회 이상 테이핑 처리를 합니다. 구리와 알루미늄처럼 서로 다른 도체끼리의 접속은 전용 접속기를 사용하여 접속합니다. 전기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전선을 연결할 때는 전선의 굵기를 잘 선정하여 과전류로 인해 전선이 녹거나 화재가 발생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케이블을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할 때도 마찬가지로 케이블 종류와 굵기를 잘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선의 단말 처리에는 터미널을 사용하여 접속하고 터미널 앞찾기를 사용합니다. 아마도 현장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전기기기는 회전체로 유도 전동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동기의 회전자계를 이해하여 회전 방향을 바꾸고 또한 전동기 단독 시험을 수행합니다. 삼상 전동기는 회전자계를 스스로 가지지만 단상 전동기는 초기 기동이 필요하여 일단 기동만 시켜주면 맥동자계에 따라 회전자가 동기 속도로 회전하게 됩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는 삼상 전원의 각 상이 서로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어 쉽게 회전자계를 얻게 됩니다.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 방향을 바꾸는 것은 삼상 중에서 두상을 서로 바꾸어 주면 됩니다. 회전기기의 회전 방향은 전동기 부하인 펌프, 팬, 압축기 등에 표시되어 있고 원하는 방향에 따라 맞추어 줍니다. 일반적으로 전동기의 회전 방향은 전동기의 반부하 측인 냉각팬에서 보아 시계 방향입니다. 전동기의 단독 시험은 전동기를 기계 부하의 커플링이나 벨트 등으로 연결하기 전에 전동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시험 확인 사항으로는 엔드 플라이 확인, 온도 상승 시험, 무부하 전류 측정, 진동 측정 등이 있습니다. 대용량의 전동기 무부하 시험 시간은 전동기의 권선 온도 또는 바디의 온도가 상승하여 포화되는 시점까지 하며 대형 전동기는 대략 2시간 정도로 합니다. 대형 전동기는 큰 기동 전류에 따른 전동기의 과열로 소손되고 수명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빈번한 기동을 피하고 또한 높은 기동 전류에 의한 발생열을 충분히 냉각된 후 약 2시간 간격을 두고 기동하여야 합니다. 전동기의 매그네틱 포인트는 기계 설비와 연결할 때 축정열의 기준이 되므로 무부하 시험 중에 회전축의 펜으로 표시해 둡니다. 전동기 제어반에 있는 손해 모선의 부하는 대체적으로 전동기 부하이므로 전동기의 기동 및 정지에 관련된 전원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전동기의 기동 조건으로 표준 기동을 위해서는 모선 전압은 80% 이상에서 주파수는 전격의 5% 이내에서 기동하여야 합니다.
운전 조건으로 전동기의 운전은 전격 전압 10%, 전격 주파수 5% 이내에서 운전되어야 합니다. 전압과 주파수는 과여자를 방지하기 위해 1.33/유니트 이하로 운전되어야 합니다. 전동기의 일시적 운전은 전격 전압의 75%의 저전압에서 또는 전압 불평형률 5% 이내에서는 단시간 운전으로 60초 이내로 허용됩니다. 전동기와 발전기와 같은 회전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 기계 분야와 공통된 업무가 많이 있는데 볼트와 너트, 와셔, 그리고 가스켓과 오링 같은 밀봉제, 베어링, 윤활, 진동 등이 그것들입니다. 냉각 방식에는 공기냉각, 수냉각, 수소가스 냉각 방식 등이 있으며 주로 열교환기를 통해서 냉각 온도를 유지합니다. 전기기기는 크게 정지기와 회전기가 있는데 주로 냉각팬에 의한 공기 냉각 방식을 사용하며 회전기의 윤활유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합니다. 회전기의 윤활은 진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윤활에는 그리스와 윤활유가 있으며 제작사에서 권고하는 유종을 사용하며 주기적으로 보충하거나 교체하여야 합니다. 회전기의 윤활을 위해 그리스 주입 방법과 주입량을 이해하고 주기적으로 주입구를 통해 주입시키고 또한 배출구로 배출시킵니다. 윤활유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누유로 인하여 유면이 내려가면 보충하거나 교체하여 줍니다. 회전기의 진동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직접 진동계를 사용하여 진동 측정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진동의 변이는 하나의 궤적 한계에서 다른 궤적 한계까지의 진동 부분에 대하여 움직이는 총거리로 나타냅니다. 속도는 시간에 대한 움직이는 궤적의 변화율 즉 물체의 움직이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진동의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입니다. 진동 주파수는 규정된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사이클 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진동 측정은 수직 방향, 수평 방향, 축 방향으로 측정합니다. 현장에 나가게 되면 많은 것들이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지식과 스킬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면서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실무에 임하게 되면 설계와 건설 단계에서의 실수나 경제성 측면에서 정비에 대한 편의를 생각하지 못해 작업 공간이 협소하다거나 구조물의 간섭 등으로 설계상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기초 실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